지난주 토요일이었죠. 5월 3일에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정식 선출이 됐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단일화 얘기가 터져 나오면서 단일화를 빨리 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도부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약간 좀 속도 조절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에서 너무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 내가 공식 대선 후보인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지난 5월 3일에 왜 한동훈이 아니고 왜 김문수가 선출이 됐을까? 이 얘기 짧게 총평부터 하고 갈게요. 왜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 순간에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이 주류입니다. 네. 친윤 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한동훈이죠. 거기다가 김문수 후보가 후보들 중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열린 자세를 보여줬어요. 뭐 결국에 그 두 가지가 승리의 요인이었죠. 네. 어쨌든 단일화를 위해서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최종적으로 이제 57대 43. 저는 한 55대 45 예상을 했거든요. 5.5 대 4.5. 예. 네. 근데 한동훈이 선전한 거죠,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선전을 한 거고. 네. 다만 제가 유의 깊게 본 거는 뭐냐면은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가 3%포인트 앞섰고. 맞아요. 당심에서는 20%포인트 앞섰고 이렇게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문수가 뭐가 됐든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든 뭐가 됐든 김문수가 여론조사를 이겼다라는 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뒀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보수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더 단일화 친화적인 김문수한테 한 것도 있지만은 김문수의 팬덤도 있는 거니까 보수 진영에. 네. 그러니까 김문수의 팬덤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견을 했고 옛날부터 한 1년 전부터 가끔가다 1%씩 나올 때가 있었어요. 여주에. 예, 여주 돌릴 때, 차기 대선할 때.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그 고령층을 중심으로, 김문수가 대선 후보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까지 온 거라서 이 후보의 저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다. 그리고 네. 한동훈 후보는 이제 앞으로도 당권, 뭐, 다른 얘기지만 앞으로 이제 당권 도전을 할 텐데 이 당심에서의 이 엄청난 격차를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것이냐 그게 과제로 주어졌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오늘 국민의힘 의총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나 뭐 어제 상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도 긴급 의총을 열어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나왔고 오늘도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총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 내일 그러니까 7일 전당원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압박이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과 국민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거고 국민도 당과 우리 후보를 안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김문수 후보가 영남에서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선거 요새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니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에서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반말을 하면서 자, 선거운동 여기서 중단하고 나는 바로 서울로 가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궁금해요.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왜냐면은 의총에서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했으니 내일 전당원 투표는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사실은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김문수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할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 국민의힘 지금 세력 분포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네. 정말 혈혈단신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나머진 다 집단 가해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두들겨 패는 상황인데 네. 제가 보기엔 너무 두들겨 패다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어요. 역효과라는 게 어떤 거죠?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한 5일 잠적하고 안 해버리는 거야. 네. 잠적해갖고 숨어 있어요. 네. 그러면 시간이 가면 5월 11일 날 어쨌든 국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될 수밖에 없고 네.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일단 등록을 해야 될 텐데 못 버틴단 말이에요. 이 일단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네. 기호도 저 한 뭐 8, 9번 이렇게 뒷번호일 무소속이니까. 거고 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국민의힘 당의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선거운동에. 네. 그건 불법이에요.
그럼 일단 자비로 조달을 하고 15% 이상 득표를 했을 때 보전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원래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뒀으면 국민의힘 경선을 훨씬 일찍 끝냈어야 됩니다. 아, 네. 적어도 민주당이 4월 27일 날 끝냈잖아요. 그 무렵쯤은 끝냈어야 돼요. 그래야 단일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가 그렇죠. 되니까. 근데 이거는 5월 3일까지 더 늦게 끌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8강, 4강 결선까지 거치게 해놓고는 승리하자마자 당의 후보로 되자마자 포기해. 이제 됐으니까 한덕수한테 빨리 양보해. 이래 버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열불딱지가 난 네.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힘의 이른바 쌍권 지도부 네.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가서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네. 지금 염장 지르고 있다. 아니, 싹싹 빌러 가다가 네. 김문수 후보가 내가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대전에서 다시 기차 타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아주 궁금하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얘기하려면은 네.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쌍방과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김문수는 본인이 어쨌든 바로 경선 끝나자마자 단일화를 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약을 팔았죠. 그랬죠. 예, 약을 팔았고 최소한 이 지도부나 이쪽에서 김문수를 압박을 하려면은 최소한 후보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김문수 홀대, 김문수는 후보 취급도 안 했다. 일단 선대위를 구성을 안 했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뽑혔는데 당에서 선대위, 그러니까 당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다시 한독수로 갈 텐데 뭐하러 이걸 해? 이런 거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우를 갖춰가지고 형식적으로라도 했어야 형식적으로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리고 막 김재원 최고가 막 방송 나와가지고 막 성토를 하는데 프로필 사진 찍는데 김문수랑 한덕수가 같은 프로덕션에서 어떻게 이거를 찍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둘 저도 다 그 얘기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으니까 국힘에서 둘 다 오렌지한 거잖아. 이게 양심이 있으면은 그 최소한 한 블록 옆에 거였나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서로 맞부딪히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부딪히게 그러니까 같은 이거가 뭐 옆에 바로 같은 애 옆에 이제 스튜디오였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니까 이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김문수라도 단일화 안 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예.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 72세 이제 고령이에요. 네. 이게 이준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 40세선 다 이번 대선, 다음 대선, 다다음 대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5년 뒤에 뭐 트럼프입니까? 저기 바이든이에요? 80세 대선까지 나오게? 못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서 자기의 일생의 심지어 탈당까지 한 분이잖아요. 이분은 그 박근혜랑 2012년에 붙었다가 안 된 다음에 자유통일당 가가지고 정광훈이랑 손잡고 그랬죠. 대선 후보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대선이 자기의 온 꿈인데 순진한 거지 그러니까. 네, 너무 순진했다. 국민의힘이 순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순진했고 국민의힘 하던 대로 우리가 찍어 누르면은 그러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문수는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던 분이라고 아까 잠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준석 대표 축출한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는다. 아니 노동운동할 때 그렇게 붙잡혀서 고문당했는데도 심상정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분입니다. 네. 지금 고문할 수 있어요 지금? 쌍권총회 지금 고문할 수 있나요 지금? 고문해도 안 된다. 고문해도 안 된다. 아니 네. 저는 사실은 두 후보가 같은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는 걸 방금 들었는데 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대충 알겠어요. 사실은 이게 선거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그 디자인이나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예. 같은 기획사일 것 같아. 맞아요. 같은 기획사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진은 찍어 놓지만 언제든지 사진 가리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러니까 선거 컨셉은 홍보물의 비슷하고.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공약이나 정책 이게 똑같을 겁니다. 후보 사진만 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진도 같은 곳에서 찍어 놓는 게 좋지. 그렇네. 효율적이네요, 그게. 비슷한 포즈에 뭐 같은 종류의 사진을 찍어 놓고 그냥 이렇게 대체만 해서 기호 2번 김문수에서 한덕수 요거만 갈면 되게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열받지. 그러니까 더 빡치는데. 열받을만 하죠.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내일 만약에 의총 열리면 참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정말로 맷집이 센 게 우리가 봤잖아요. 예, 지금 그때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서영교 의원이 사과하세요 그랬는데 꼭꼭 문수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대선 후보 보수에다 된 막 거잖아요. 붙이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여기서 의총에서 뭐 딱 막 소리 지르고 그랬을 텐데 거기에서 눈 하나 깜짝할까요? 김문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후보로서 내가 존중을 못 받았대. 나한테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나한테 먼저 결정권을 달라. 지금 당에서 하는 일은 해당행위다. 네. 그리고 나 단일화 의지 있다. 왜 나 의지 없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내가 주도할 수 있게 단일화도 나한테 기회를 주고 시간이 달라. 나를 믿어달라. 여러분이 선출한 후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쪽 얘기 들어보면 여론조사도 안 한다. 뭐 약간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이제 MBN 단독 보도로 해가지고 아마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여론조사로 단일화는 안 한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대충 나오는 거 보면은 한덕수가 이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흐름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다 안 한다라고 오히려 말하는 게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말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5월 11일 이후가 되면은 모든 사태가 이제 완전히 지금도 사실은 갑이 김문수인데 그때 이후로는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김문수 후보 측의 그 대답은 네. 아마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인터뷰 때문에 나온 얘기 같아요. 자, 물러나라 그랬죠, 오늘. 그렇게 할 거면. 물러나라고 하고 네. 후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추인하면서 후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인터뷰를 윤희숙 연구원장이 했어요. 여의도 연구원장이. 연구원장. 그냥 염장 지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러면 김문수 의원께서 점점 이제 사퇴 안 하는 방향으로 결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다 대고 협박질이야. 아니, 그러면 단일화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11일 전에? 그렇게 보세요, 두 분도? 아니 근데 네. 정치적인 압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디 가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민주당 지지층이 어떤 방해를 할 게 아니에요. 국힘의 당원들이 동원될 거예요. 네.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원들 동원해갖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어디 시장을 간다? 쫓아다니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피켓팅하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나 대선을 치르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압력을 가하면 거꾸로 튀기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방향 설정을 잘못했어요.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네. 지금. 그럼 당원들의 압박도 심할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가? 저는 원래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아, 이제부터. 다른 네.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김문수라도 안 한다니까요. 예. 이유는요? 아까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인데? 예, 마지막인데 이게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결국은 이게 한쪽에서 무너지면은 다시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덕수가 뭐 얼마나 지금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지율 차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한덕수나 뭐 김문수나 네. 돌려 이재명이라고 3자구도 2자구도 해봤자 뭐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큰 차이 오차범위 내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버티는 사람이 유리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티는 건 김문수다. 고문에도 특화돼 있다. 네,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던 분이다.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봤다. 그러니까 친윤들이 하던 대로 맨날 찍어 누르고 압박하고 그러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 만약에 간절했으면은 훨씬 더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된다. 예, 아예 경선 단계에서 너무 노골적이라서 본인들이 입 밖으로 못 꺼낸 거잖아요. 각서 쓰게 하고 아예 네. 그거 조건으로 그냥 단일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뭐 이를테면 9일 10일 여론조사하고 11일 날 뭐 전에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 교체를 해도 전당대회 열어서 후보 교체를 해도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각서까지 받았어야지 그러면. 네. 그래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자, 일단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5월 10일 혹은 11일을 가운데 하루로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이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이게 전당대회 소집을 한 게
이게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김 후보와 나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되는지를 자기네들이 상정하고 한 게 아니라,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이게 우리 당 소속 후보로 되려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거를 이제 추인을 받고 해야 이제 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미리 잡아놓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이 납득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당대회만 예정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앞서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놨잖아요. 네. 그 전국위원회는 당원 당규 개정할 때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심적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만 딱 뭐 될 수도 있으니까 전당대회 잡아놓는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국위원회를 왜 소집했느냐고. 네. 그거는 당원 당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 이런 거 당원에 들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바꾸려고 소집한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의심이. 전국이 때문에 사실은 반발할 수 네. 있다. 충분히. 어떻게 보세요? 안건이 미정이에요. 네. 예, 그 공고를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때문에 뭐 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 미정이 뭐로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죠. 네. 저는 후보 교체 시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 단일화를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예. 전국위를 열어서 당원 당규 개정해가지고 당원 후보를 당규에서 뭐 교체하고? 뭐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전국위원회 먼저 열고 전당대회까지 열어가지고 초스피드로 네. 후보 교체하려고 할 것 같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겠죠. 가처분 신청하잖아요. 네. 100% 이겨요. 네. 김문수 후보 측이 100% 이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전국위원회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를 교체를 하고 네. 그럼 5월 11일 날 선관위에 후보 등록은 한덕수 후보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을 걸어. 네. 그래서 5월 11일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이겨. 제가 네. 보기엔 이기거든요. 네. 그럼 국힘 후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썰이 있었잖아요. 예, 뭐 예.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를 아웃시킨다. 아니면 5월 11일 등록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법 사건을 확정시켜서 피선거권 박탈시켜서 민주당 후보 없앤다. 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법률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고 이미 국힘 후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네. 오. 그러니까 뭐 저도 저 말씀하신 거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판 4판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실제 갈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까지 압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후보 교체할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이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마음을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교체를 해가지고 한덕수를 올려가지고 가처분 소송까지 내는 상황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저건 압박용이죠 사실은. 저게 추후 공고. 미정, 안건 미정, 전당대회였는데 안건 미정이 태어나 처음 봤어요, 솔직히. 아니, 전당대회가 이게 장난인가요,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 당원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 당원들이 뭐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완전히 희화화시키는 걸 떠나서 이제 모독이다, 진짜. 국민의힘은 정규제 그 주필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국힘은 해체돼야 됩니다.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진짜로. 그러게요. 이거는 정당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진짜로.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론조사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안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자, 3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47%, 김문수 후보가 28%, 이준석 후보가 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를 집어넣어 보면 이재명 후보는 똑같은데 한덕수 후보는 34% 나와요. 그러니까 약 6%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거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조사를 한 거고요. 3자 대결할 때 역시 김문수 후보가 33%, 한덕수 후보가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차이가 그렇게 썩
많이 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 추이, 흐름이 단일화 국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면은 그래서 그 두 사람 후보 적합도 이런 거 여론조사 한 것도 있거든요. 네. 한덕수가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훨씬 더 높대요. 네,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도부가 친윤들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 바람 잡아가지고 뭐 바람몰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지자들 이렇게 했던 게 너무 관성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또 먹히는 거예요, 사실은. 한덕수가 갑자기 왜 인기가 좋아야 되는지 한덕수랑 김문수랑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지 국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분들한테 물어보면 답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네, 무슨 차이가 정책에 무슨 차이가 있고 왜 김문수보다 그런 한덕수인지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여론조사 이제 뭐 좀 얘기하겠죠. 어차피 오차범위내예요 다. 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잡았으니 그렇게 간다라는 거니까 더더욱 김문수 쪽에서는 이거를 보면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여조로는 안 되겠구나. 여조로 단일화는 못 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문재인 안철수 방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밀실에서 네. 합의하는 방식으로. 밀실에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확실한 게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이 정점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지금 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냐? 그건 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후보가 신상이라 그래요. 신상품이라. 네. 물론 연식은 오래됐지. 네. 하지만 정치권에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정치권은 항상 신상품이 최고가를 인정받습니다. 들어오고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값어치가 떨어져요. 보세요. 한덕수 후보 이제 선거운동 다니잖아요. 말 실수가 됐던 어디서 이상한 행동이 됐던 하나 두 개 나올 때마다 지지율은 떨어져요. 이번에 우리가 광주 사태라고 2017년 얘기해서. 대선을 앞두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여론조사 압도적 1위였어요. 네.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하지만 그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율이 2주를 못 버텼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딱 그거예요. 네. 국무총리 할 때야 큰 실수를 할 일이 없지. 네. 공무원 사회는 밑에서 다 준비해주고 정해진 틀에서 미리 대비한 얘기를 하면 돼요. 정치는 안 그래요. 이건 정말 순발력이거든. 네네. 갑자기 뭐 기자가 물을 수도 있고 시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이거는 순발력이에요. 한덕수 후보 당장 광주 가서 이른바 헛발질 하잖아요. 네. 광주 준비 사태. 안 돼 있거든. 네. 떨어질만 남았어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시간은 내 편이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시간은 내 편인데 시간이 또 딱히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문제죠.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방식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밀실에서 벌어지는 방식 아니면 여론조사 근데 그래도 할까요? 국힘 쪽에 정치적 압력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이 정말 버텨내느냐가 관건인데 네. 글쎄요. 지금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린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네. 물론 만약에 그게 보니까 내일은 전당원 투표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돌릴 거면 8일, 9일 뭐 이런 8, 9일이죠. 네,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죠 사실. 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단일화 지금 시간상 스케줄상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딱 요번 주만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댓글에도 계속 올라오는데 어디 잠적해라. 옛날에 뭐 저기 목세 들고 나르샤 뭐 그런 것처럼 어디 아까 딱 얘기하신 것처럼. 잠적해라 뭐 이런 주장들이 있으시네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된다고 치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죠. 금전적인 문제, 선거 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 이번 받을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오늘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훈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다. 그리고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진짜 안 됐다. 그럼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할까요? 아니면 드랍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후보 등록은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단일화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할 거고 이제 친윤들 쪽에서도 어쨌든 한덕수를 옹립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또 김문수로 또 갈아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약간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한덕수는 완주는 못한다. 끝까지는 못한다. 네,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그게 단일화가 됐든 드랍을 하든 마지막 투표할 때 한덕수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네. 네. 보세요. 일단 등록은 하겠죠. 네. 뭐 사태를 보기 위해서 등록은 할 텐데 그 무소속 후보로 선거를 치르긴 다른 선거도 아니고 이게 대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 공보물 2,500만 부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어려운 얘기고 네. 일단 한덕수 후보가 오늘 관원 토론에서 단일화의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한덕수 후보의 출마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윤석열의 친위 구테타를 못 막았어요. 국무총리가 돼서. 네. 그러면 역부족이라 못 막았다고 치고 그러면 남은 대선까지의 기간을 무난하게 관리하는 게 본인이 부여받은 임무인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본인이 출마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뭐 무슨 다른 단일화 얘기까지 갈 게 없어요. 한덕수 후보의 출마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에요. 배신, 네. 배반.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만약에 그럼 단일화가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김문수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당 지도부랑 이렇게까지 앙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지지를 해줄까? 그것도 약간 의문이거든요. 당에서 전폭적인 지지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에이, 소 닭보듯 하겠죠.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친윤 쪽은 다음 당권을 계산하겠죠. 다음 당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마이웨이를 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도 완전히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내에 가장 세가 확인된 사람이 다 원수야. 김문수, 한동훈. 네. 그렇잖아요. 양쪽에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해도 무조건 당대표야. 김문수가 됐던 한동훈이 됐던. 근데 둘 다 원수지간이야. 친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거 고민하겠죠. 네. 당권을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지원을 안 해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왜 한덕수냐. 뭐 지금 배후에 이제 윤석열이 있고 지금 윤심이 작용을 해가지고 큰 판을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냥 한덕수가 제일 만만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권 잡고 이러려면은 그러면은 김문수가 됐든 그게 한동훈이 됐든 이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단일화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면은 길을 쓰고 가장 큰 퍼센트 포인트 차로 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완전히 빼야 되는군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2007년에 정동영 사례인데 정동영 후보가 이제 노무현 정부 비판하면서 친노랑도 갈등 생기고 그리고 역대 최고 22%포인트 차 48대 26으로 22%포인트라고 지면서 다음에 당권을 못 잡았어요.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이회창도 진 다음에 당권 잡고 뭐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웬만한 사람들이 뭐 다 가리지 않고 2017년에 홍준표도 참패했지만은 당권 잡았어요.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가 지더라도 당권 잡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데 주류하고 불화를 일으키면서 큰 표 차이로 지면은 당권을 못 잡는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문수를 완전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해야지. 네. 그래야지 김문수가 재기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완전 소 닭보듯 정도가 아니라 거의 회방 수준으로 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잡을 텐데 당권을. 근데 뭐가 됐든. 있겠네요. 근데 아니면 미국으로 간 홍준표 근데 이번에 전 시장에 와가지고. 몰라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도 당원들도 현타가 오긴 할 텐데 어쨌든 당원 투표잖아요. 이게 당원 투표가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한동훈의 반 한동훈이 더 크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 반 한동훈의 한 명은 세워 주주들이 밀어가지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네. 1대1 구도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김문수를 지금 전폭적으로 저렇게 도와줘서 김문수는 우리 말을 안 듣는 게 확인이 됐는데 김문수한테 또 무슨
위험 부담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고 친윤들 감당을 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굉장히 국민의힘이 나쁘다. 술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정당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이 정당은 진짜. 아니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뭐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물론 이제 쌍방과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해놓고 안 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 경선을 같이 치렀던 후보들이 이렇게도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90년 전통의 태전약품이 굳잠 못 자는 분들을 위해 멜라토 8을 출시했습니다. 토마토에서 유래한 식물성 멜라토닌을 멜라톤 8 한정에 담았는데요. 숙면을 취하지 못해 늘 피곤하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다, 자다가 중간에 깨시는 분들은 멜라토 8을 하루 일정 취침 30분 전에 드시면 8시간 숙면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포차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멜라토 8을 25%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꿀잠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멜라토 8이 곧 저희 프로그램 후원입니다. 뭐 당도 안 도와주죠. 홍준표 전 시장은 미국으로 갔죠. 안철수 후보는 사과해야 된다. 아직까지 요구하고 있죠. 한동훈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 올렸더니 내 이름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당원 가입해달라.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당원 가입을 해주시면 정치가 바뀝니다. 저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이거 한동훈 후보의 마음은 뭐예요? 노골적으로 다음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거죠. 당원 가입 왜 독려하겠어요? 네. 그냥 다음 전당대회 때 내가 나가서 다음엔 당권을 제대로 잡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 맞는데 네. 꼭 지금 했어야 되나 약간 타이밍은 그렇기는 해요. 너무 빨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얘기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동훈이는 못 참는 거지 지금. 빨리 막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이렇게 내가 알고 제가 맨날 얘기해. 내가 나르시시스트라서 관종이라서 그 비슷한 잘 알거든요. 아 그래 관종이었어요? 저 얼천님? 관종이죠. 관종이죠. 관종이셨구나. 네, 몰랐습니다. 관종 아니면 얼천이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근데 꼭 지금이었어야 되나? 사실은. 그러니까 안티도 이렇게 많은데 당내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얘기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해필이면 그 의원총회 하는데 네. 그 본인 먹방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줄 몰랐냐 뭐 약간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더 싫은 거지 사실은. 예, 조금 너무 빨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당권 잡으려는 건 뭐 맞죠. 근데 당권 잡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현타가 오면은 사실은 국힘 지지자들도 결과적으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을 정도로 전략적 선택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바닥까지 안 본 것 같아요, 저는. 예, 한 번 더 지금 터널을 좀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국힘 쪽은 한동훈은 바로 당대표로 안 만들 거예요. 예. 그러면은 미국행이 예정돼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을 소환할 가능성은요? 그분은 물론 정계 은퇴를 했다라고 선언을 하긴 했지만 왠지 소환하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는 뭐 잠정적 은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홍준표 시장의 은퇴 선언은 그냥 잠시 은퇴. 잠시 은퇴. 네. 네, 잠시만 안녕. 네. 그리고 뭐 요새 뭐 비행기 타면 12시간이면 오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홍 시장이 다음 전당대회에 등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예, 바로 그렇게 등판하실 만한 상황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은퇴를 해서 지금 홍준표 인생에 가장 호감도가 높을 때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렇군요. 저도 약간 방송에서 미안하다 너무 많이 깠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지가 지금 제일 좋을 때. 그런데 바로 온다? 바로 뭐 이렇게 뭐 친윤들이 밀어가지고 온다? 저는 그 당대표 안 해보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결정적일 때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국힘은 지금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어요. 그래요? 어디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끝도 그러니까 선거로 따지면은 4연패, 5연패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패배 순서 횟수로 따지면은 뭐 보궐선거지고 뭐 총선지고 대선지고 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져야지 그래도 약간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직은 그 친윤들 주류들이 자기네들이 또 잡고 뭘 해보려고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